저는 수덕 PD님하고 원베일리 펜트하우스를 보러 왔는데요. 여기가 주차장 층고가 진짜 높아요. 그리고 나름 뭐 강폭 주차를 해가지고 얼마나 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랜저가 딱 됐을 때 옆에 폭이 좀 많이 남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가 고도 그라시움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주차장 층고가 너무 낮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었고 높이가 높은 그런 탑차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데였는데 원베일리는 확실히 층고가 되게 높아요. 이 정도면 웬만한 차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들만 보다 보니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다는 점. 여기가 121동 펜트하우스인데 이쪽 벽은 고급화가 좀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깔끔하잖아요. 근데 완전 고급화된 하이엔드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이고 엘리베이터가 3개 있네요. 하나, 둘, 여기 3개. 근데 가봅시다. 34층. 네, 34층. 엘리베이터 크기는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에 그 정도 크기인 것 같고 높이도 적당히 높고 웬만한 거 다 실릴 것 같고 저는 항상 이 엘리베이터 실릴 때 요거 많이 보거든요. 요게 낮으면 미술품이 안 실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 가보잖아요. 초고층 주상복합이에요. 뭐 40몇 층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미술품 150호짜리가 안 실리더라고요. 안 실려서 계단으로 올렸어. 운송하는 분들이 40층까지 계단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운송비만 3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4명이서 그림 들고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이런 부분들이 신축으로 넘어오면서 커진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들이 15년 전? 이때 지어진 데는 엘리베이터가 작아. 되게 이게 키포인트, 나한테는 키포인트였더라고. 한 17인승 정도는 돼야. 맞아요. 높이가 좀 높아야 돼. 그리고 원베일리 펜트가 타입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원베일리 펜트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74평 단층 펜트에 나와 있고요. 일단 일반 호스랑 펜트랑 가장 많이 다른 점이 뭐냐, 제일 높은 층에 있고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 층고가 다릅니다. 3m 정도 돼요. 여기가 3m 정도면 아파트 중에서는 복층 아파트가 아닌 이상 가장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신발장인데 여기가 문이에요. 문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신발장이에요. 근데 신발장이 특이하게도 기역자로 꺾여 있고 굉장히 넓어요. 펜트에 걸맞는 신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발장 들어오자마자 이쪽으로 가면 세탁기가 있고 서브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정도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일하시는 분을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동선을 빼놓은 거고 사실 이런 동선 빼놓은 거는 어느 아파트를 가도 대형 평형대 가면 다 볼 수 있는 구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전부 다 수납장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남자면 신발 올려서 여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거 못 써요. 못 써. 그래서 여기는 다 신발장이고요. 여기도 이거는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원베일리 40평대 50평대는 이런 구조가 아닌데 여기서 복도를 따라서 일로 쭉 가게 되면 거실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스터룸으로도 쓸 수 있고 서브룸으로도 쓸 수 있는 방이 나옵니다. 공급 면적 74평에 방이 5개예요. 전용 면적이 185제곱미터거든요. 일단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거는. 근데 방이 5개입니다. 굉장히 방을 많이 쪼개놓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신발장 들어오자마자 이쪽으로 먼저 보시면 일단 층고가 높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높죠. 안답니다. 여기 딱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느꼈던 게 마스터룸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도 딸려 있고 작은 뭐 베란다도 있고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저쪽 거실에 있는 그쪽 방이 마스터룸인 것 같아요. 이쪽 방은 아마 좀 큰 서브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인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 여기를 마스터룸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을 마스터룸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저라면 저쪽을 마스터룸으로 쓸 것 같고 여기는 서브룸으로 쓸 것 같아요. 가족실이나. 그래서 여기는 창문을 일부러 열어놨어요. 소음이나 이런 걸 좀 보라고. 근데 이쪽에 보시면 한강뷰가 살짝 보이고 원베일리 펜트가 여기 호수가 있으면 여기 호수도 있단 말이죠. 이쪽 호수는 완전히 북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완전 한강뷰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남향입니다. 거실하고 마스터룸 안에서는 바로 한강뷰나 이런 게 보이진 않는데 이쪽은 얼핏 한강뷰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에 차가 어떻게 막히는지 이것도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고요. 어쨌든 남향하고 북향은 다들 아시다시피 살아보면 뷰는 당연히 강남에서 바라보는 북향이 더 좋긴 한데 살아보면 남향이 더 좋긴 해요. 햇빛도 더 잘 들고 왜 옛 어른들이 남향 집이 좋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뷰를 선택하면 북향으로 가는 게 맞고 햇빛 더 잘 들고 일조권 같은 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남향으로 와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는 뭐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남향만 있는 게 아니고 북향도 같이 좀 뚫려 있고 서향도 뚫려 있고 뭐 이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좀 잘 드는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높은 층 같은 경우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해. 완전히 막혀 있는 데가 아니면. 어쨌든 여기는 올림픽대로도 보이고 저쪽으로 현충원도 보이고 저쪽으로 여의도도 보이고 이 앞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원베일리 34평 촬영할 때 기억나요? 20평대 촬영했을 때 원베일리 단지를 돌면서 왜 대형 평형대만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줬냐,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동이랑 요 동이랑 색깔이 달라요. 여기에 대형 평형대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제 내피셜을 봤을 때 일반 동은 요런 색깔이에요. 일반 동은 요런 색깔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동은 누가 봐도 뷰가 제일 좋고 메인 동이 있죠. 누가 봐도 한가하고 딱 붙어있고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뭔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요 두 동이 좀 메인 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 들었고 그리고 창문을 닫아볼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진짜 요즘에 세시가 너무 좋아. 내가 요즘 아파트 갈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 동은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가 있어요. 저층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분진이랑 소음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바로 앞에 붙어있는 게 뷰는 좋지만 사실 분진 소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층은 거기로부터 좀 자유롭죠. 근데 이게 딱 열면 그래도 올림픽대로에 있는 소음은 좀 들어옵니다. 근데 닫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기는 또 다른 데랑 조금 다른 게, 다른 데는 이중이었잖아요. 여기는 하나만 딱 있는데도 하나만 있는데도 굉장히 조용해요. 밀폐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인데 베란다 확장은 안 하신 것 같고 순정 상태입니다. 여기도 문을 열 수 있고요. 저 건너편 보이시죠? 저 건너편이 95평 펜트예요. 여기는 74평 펜트고 저기는 95평 펜트인데 95평 펜트가 훨씬 더 공간이 넓지만 95평 펜트는 테라스가 다 쪼개져 있어요. 3개 정도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74평 펜트인데 테라스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넓게 파티하면서 쓰기에는 74평 펜트 이 타입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동네 부동산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건 취향 차이긴 한데, 물론 95평 펜트가 면적이 더 넓으니까 거래도 더 비싸게 되겠지만 펜트 살면 테라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파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잖아요. 넓게 빠져있는 파티하기에 적합한 곳은 딱 이쪽인 것 같아요. 작게 쪼개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은 그냥 공간에다가 이렇게 딱 빌트인으로 설치를 해놓은 거고요. 드레스룸 안에 이런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펜트니까 이런 가구 말고 명품 가구를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빌트인 가구는 이런 걸 넣어놨고 커스텀으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 부분에 실외기실이 여기 있어요. 실외기실이 되게 시끄럽거든. 근데 확실히 여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34평이나 20평대 갔을 땐 실외기실하고 이 공간을 빼려고 어떻게든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밀고 막 이래가지고 살짝 소음이 들리는데, 여기는 넓게 빠져 있어서 닫으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아예 소리가 안 들려요. 실외기실에 있는 소리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공간이 넓은 데 살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와 보면 요거는 이제 원벨리 34평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자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욕조, 제가 최근에 앞으로 서울 포레스트 가서 욕조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욕조 뭐냐 했는데, 그래서 욕조가 요 정도는 돼야 다리를 펴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욕조가 좀 좁았던 기억이 있고, 화장실은 사실 뭐 재질이나 뭐 타일이나 펜트라고 특별히 뭐 차별화해서 다른 걸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4평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각각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화장실이 있고 저기 있고 거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뭐 3개였나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구조라서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방 하나는 이제 봤어. 보통 이 정도면 20평대 아파트 하나 다 찍는데. 네,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본 방을 마스터룸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서브룸 1이라고 여기를 지칭을 하고, 서브룸 2라고 지칭을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브룸 1이 워낙 넓기 때문에 드레스룸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붙박이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막 셋넷이 키우시는 분이 있으면 방이 5개니까 넉넉하게 줄 수는 있는데, 여기는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드레스룸만 붙박이장 설치를 하면 좀 좁아질 수 있는데 방을 좀 쪼개놨고요. 그리고 이게 벽들이 만약에 철거 가능한 벽이면, 방이 여기가 서브룸 1이면 2, 3, 4가 한 번에 연결돼 있어요. 이 방을 터서 쓸 수 있으면 키우는 자녀분이 1명이나 2명이면 방 하나를 터버리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서브룸 1을 크니까 첫째 아이한테 주고 서브룸 2를 둘째 아이한테 주면 좀 싸우잖아.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되게 예민하거든. 왜 형한테만 좋은 방 줘?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래, 진짜로. 내 아는 형들도 보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진대. 그래서 한 명한테 넓은 방 주고 한 명한테 좋은 방을 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이걸 트면 엄청 늦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보면 창을 열 수 있는 게 있고요. 창이 뭐 요 정도 열리고요. 남향이고 이쪽은 95평 펜트가 보입니다. 여기 손끼임 방지도 잘. 요거 30평대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손게임 방지. 요즘에 요 신축 아파트 가면 다 이런 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게임 방지, 아이들 손 끼지 말라고. 네, 이제 방 2개 봤습니다. 그래서 요쪽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 거실 화장실이 있고, 여기 서브룸 3 그리고 서브룸 4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벽을 만약에 철거 가능하면 서브룸 2랑 3를 합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서브룸 3인데 사실 여기는 크게 언급할 게 없어. 근데 2랑 다른 점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붙박이장을 간단하게라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요 정도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아이들에 맞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성인이 쓰기엔 너무 작고, 초등학교 자녀나 미취학 아동 정도 키우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고요. 여기 거울이 또 있습니다. 요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서브룸 2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서브룸 1도 별거 없었고, 화장실이 딸려 있었는데 서브룸 3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옷을 자기가 넣을 수 있고, 초등학교 자녀나 이 정도 되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그런 집에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 여기다가 침대 조그만한 거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자기 짐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리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바로 화장실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거실에 내가 파우더룸 있는 아파트 처음 봤어요. 파우더룸이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가면 또 있어요. 마스터룸으로 예측되는 저 방에 파우더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파우더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독특한 구조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돼 있고, 여기 욕조가 있는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룸으로 추정되는 저 화장실에는 욕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욕조는 여기에 있고 혼자서 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에 파우더룸이 있는 게 지인들을 많이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인들 초대해서 만약 게스트룸에서 여기 자고 가 이러면 얘가 여기서 씻고 그냥 파우더룸에서 뭐 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구조인 것 같고요. 서브룸 3 보셨고, 서브룸 4입니다. 여기는 각각의 서브룸들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붙박이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사람이 살면 아이들 방으로 쓰거나 어떤 방으로 쓰더라도 붙박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붙박이장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서브룸들 크기 자체가 굉장히 넓진 않은데, 틀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틀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틀 수 있다면 굉장히 넓게 한 방을 쓸 수 있고, 예전에 한남더일 85평도 방이 4개인 구조거든요. 방 하나가 좀 크고 하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하나 쓰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한남더일도 입주할 때 시행사에서 옵션을 줬어요. 너가 원하면 터줄게. 그래가지고 아예 터버리고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방을 트면 웬만한 2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넓게 쓸 수 있어요. 틀 수 있으면 공간 활용성이 더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올림픽대로 앞이니까 문을 열면 살짝 사소음이 들어와요. 근데 닫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세시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 이제 거실입니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핵심은 거실이 뭐 있어야 되거든, 펜트는. 거실 딱 보면 거실은 널찍하고요. 이쪽 부분은 인테리어를 하신 거래요, 집주인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해 주시고, 여긴 다 순정이라고 합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다 대리석 타일을 붙여놨잖아요. 저쪽은 다 벽지를 발라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있는 복도 벽과 그리고 거실에 있는 벽과 이게 통일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대리석 다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페인팅을 하든지 벽지를 다 같은 걸로 발라주든지 통일적인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창문을 다 열어놨거든요. 층고도 높고 창이 엄청 커요. 서브룸 같은 경우는 창이 요만큼 열리잖아요. 거실은 창이 거의 사람 키보다 더 큰 창이 열려요.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선선한 바람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 잘 안 맞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창이 너무 작게 열리면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개인 취향이에요. 트리마에 살 때도 요만한 창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아크로솔 프레스트는 그것보다 더 작아요, 창이. 이렇게 여는데 요만한 창이 열리는데,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만한 창이 열려도 바람이 소소소 잘 들어오고 하니까 크게 불편한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창이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후자 쪽이고, 그게 답답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맞는 거고, 어쨌든 저는 창이 이게 커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향이에요. 펜트에 들어왔을 때 기대하는 뷰는 한강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뷰를 상상을 하는데, 여긴 남향이어서 거실에서 한강뷰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장점은 일조량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고, 이쪽으로도 햇빛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경험상 봤을 때 겨울에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바람도 잘 통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남향이고요. 남향이다 보니까 단지가 보이고, 여기 밑에 보면 단지가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저기 성모병원 이렇게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저쪽으로도 다 보여요. 저기 산도 다 보이고요. 높다 보니까 성모병원도 보이고 저 뒤에도 다 보입니다.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물론 이걸 보고 야, 펜트인데 뷰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저기 제가 둘러보니까, 절로 가보시죠. 부엌을 잠깐 언급하면 뭐 부엌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인테리어고 하신 거고, 저기다가 냉장고를 달면 되고, 저쪽으로 가면 서브 주방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신발장 들어와서 바로 직진을 하게 되면 서브 주방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서브 주방을 거쳐서 메인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테리어 한 거니까 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쪽도 다 문을 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거실에 엄청 큰 통창을 다 열 수 있는데, 여기도 문을 다 열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통풍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평수만 거의 20평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테라스인데요, 여기가 완전히 뚫린 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뷰는 정말 엄청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진짜. 저기 보면 아크로 리버뷰도 보이고,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보면 대박이에요. 강북을 보고 있는 뷰가 대박입니다, 진짜. 반포 한강공원이 그냥 내려다 보이는데 뷰가 환상적입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를 거실로 들어와서 거실에서 한강뷰가 안 보이네, 펜트인데 에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테라스에서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뷰 보고 싶으면 여기 나가서 뷰 보면 되고 하니까, 거실에 앉아가지고 꼭 뷰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비가 딱 그친 날이라서 더 뷰가 멋있네요. 그림 같네요, 정말. 구름들이 이렇게 떠 있고, 저쪽에 시그니엘도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되게 좋아요. 여기 뷰가 진짜 환상이네요. 이게 사실 펜트의 매력이죠. 그리고 단순히 한강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한강공원의 푸릇푸릇함이 같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강이 보이면서 이 앞에 아파트를 쫙 보이고, 그냥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느낌? 뷰 얘기 그만하죠. 너무 많이 했다, 뷰 얘기를. 근데 요 부분, 턱이 없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턱이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뺏어가야 됩니다. 요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어른들은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갈 때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근데 어차피 뷰는 엄청 환상적이고, 저희가 지금 거실 쪽을 통해서 테라스를 보고 마스터룸으로 왔어요. 거실 쪽을 다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는 또 다른 출입구. 출입구가 2개예요, 펜트는. 펜트만 출입구가 2개입니다. 여기 되게 좋죠. 거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들어갔다가 마스터룸으로 향해 가는 길에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테라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거실 끝쪽부터 마스터룸 안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두 쪽으로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는 방은 아닌데 가족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서재 같은 공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테라스가 있으니까 테라스 이용하는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네, 소파 같은 거 나와서 쉴 수도 있고, 아이들 뭐 놀이 뭐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놀아라.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진짜 집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거실을 점령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실은 내 건데 애기 때문에 점령을 당했다. 근데 이게 저 예전에는 평수가 작아서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배평사라도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쓰더라고 그냥. 어쨌든 여기는 놀이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아이랑 놀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들이 어디 있나 이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공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여기도 실외기실입니다. 실외기실 두 개가 있네요. 독특하다. 그리고 드디어 마스터룸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테라스 둘러보면서 여기로 나왔잖아요. 여기 마스터룸은 창문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서브룸 봤을 때는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었잖아요. 근데 얘는 슬라이딩 도어로 큰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바로 테라스랑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크기도 적절하게 크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도 있어서 저라면 마스터룸을 이 방을 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그 방도 크기가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엔 저는 이 집을 둘러볼 때 여기가 마스터룸인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파우더룸이 있고 테라스랑 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라면 무조건 여기 쓸 것 같아요. 자다가 좀 잠 안 오면 저기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할 수 있고 바로. 근데 여기 욕조가 없어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70 몇 평인 대형 평형대 아파트에서는 마스터룸에 무조건 욕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스터룸에 욕조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독특해요. 이 욕조가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여기가 평형대가 넓으니까 공간을 빼지 못해서 어떻게 우겨 넣어서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설계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34평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거실에다가 욕조를 보통 빼고 마스터룸에다 욕조를 잘 안 뺀다. 왜? 34평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거실 화장실에서 거기서 막 물놀이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 방으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이런 어떤 편의성이 있으니까 거실에다가 욕조를 많이 빼거든요. 근데 대형 평형대로 가면 반대로 바뀌어요. 제가 가본 모든 집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마스터룸에 욕조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마스터룸 화장실을 잠깐 보시면 널찍하게 분리형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요. 이것도 되게 독특한 게 보통은 70평대, 80평대 아파트를 가면 이게 무조건 두 개가 있거든요. 어딜 가도 그래요. 뭐 고급 빌라, 하이엔드 아파트, 대형 평형대 아파트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면 무조건 이거 두 개 만들어요. 왜? 부부가 쓰니까. 혼자 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근데 여긴 또 이게 하나예요. 근데 여기가 공간이 없어서 우겨 넣느라고 이랬느냐? 어차피 공간은 크잖아. 이게 되게 지금 넓단 말이야, 집이. 저라면 이거를 인테리어 할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같이 쓰면 불편해요. 저희 집은 마스터룸이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돼 있거든요.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어서 와이프 거는 여기다 다 쓰고 내 건 여기다 다 쓰고 이렇게 해야 좀 편한데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요. 요 부분들, 요런 자재들은 펜트랑 특별히 다르진 않고 34평하고 똑같은 자재를 쓰고 있고. 여기가 비어있네요. 일체감이 약간 이거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생뚱맞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공간이 있으면 화장품이나 이런 거, 헤어드라이나 이런 거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은데 디자인적인 일체감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는데 거실에도 파우더룸이 있는데 여기도 또 파우더룸이 있어요. 파우더룸이 두 개 있는 집은 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인데요. 재밌는 게 아까 전에 봤던 마스터룸 같은 서브룸 있잖아요. 거기 있는 드레스룸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이게 구조가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룸 1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거의 비슷하게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은 75평 아파트 치고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거는 합치면 또 작은 건 아니에요. 두 개가 쪼개진 느낌인데 요것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75평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 한 2배 정도는 되거든요. 드레스룸이 대부분이 평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공간 활용을 여기를 뭐 와이프가 다 쓰고 뭐 저쪽을 남편이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해요. 그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너무 좋긴 좋아요. 저는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고 저는 사실 어저께도 지인들 부부랑 같이 집에서 와인 마셨어요. 저런 테라스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식탁 깔아놓고 와인 마시면서 뭐 샐러드 같은 거 먹어도 너무 좋고 저거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원베일리 펜트 저희가 다 찍어봤는데요. 수덕 PD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감탄밖에 안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뷰하며 안에 공간들의 여유로움하며 꿈에 그리는 그런 집이 아닌가.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74평이고 전용이 185인데 더 넓게 느껴지는 거는 일단 층고가 높은 부분이 있고 테라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더 넓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펜트는 정말 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기보다는 저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걸 좀 언급을 좀 하자면 그래도 펜트인데 일반 세대랑은 좀 다른 자재를 썼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34평하고 자재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자재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도 하이엔드고 펜트는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드레스룸이나 이런 부분들도 명품 빌트인이나 이런 걸 좀 썼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복도 지나면서 봤던 그 벽지들 있잖아요. 그 34평하고 똑같은 벽지인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면 벽에다가 친환경 페인트로 칠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그니엘하고 나이너는 다 그 페인트
페인트로 다 칠해놨거든요. 그런 걸로 조금 더 고급화를 하고 마감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마스터룸을 여기 테라스랑 붙어있는 요 큰 방을 쓸 것 같은데 화장실하고 드레스룸이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기를 마스터룸을 쓰나 여기를 마스터룸을 쓰나 어디를 쓰든 간에 드레스룸을 써야 되잖아요. 부부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 약간 좀 작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평형 대비로 봤을 때 마스터룸을 두 개로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방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요걸 하나로 합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마스터룸이 장점을 잘 살려서 고급화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쪼개져 있는 그런 느낌은 좀 받은 것 같아요. 공간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드레스룸도 그렇고 약간 공간의 활용성의 측면에서는 이 평형대에 걸맞지 않는 좀 공간 활용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서브룸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공간들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서브룸 통해서 마스터룸 오는 그 길에 있는 그 공간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좋은 건 진짜 저는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북에서 강남을 바라보는 뷰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긴 한데, 남양에다가 강남을 바라보고 강남에 고층 빌딩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남산 바라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서울타워 딱 보이고 반포대교가 지금 얼마나 막히는지 교통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요거 딱 보면 보여. 올림픽대로 이만큼 막힌다. 현재 교통 상황을 여기서 그냥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막히네, 지금 나가야지 이러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베일리 20평대도 한번 저는 찍었었고 30평대도 찍었고, 그리고 이제 펜트를 찍었습니다. 원베일리의 세대당 주차 대수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들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영상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34평, 20평대 원베일리 찍은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펜트는 일반 세대랑은 넘사벽으로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금액 대비잖아요. 부동산의 말에 따르면 대략 170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170억으로 여기로 온다라고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딴 선택을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170억이면. 근데 그건 사람 취향 차이가 좀 있고 150억, 뭐 130억 이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수요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동네는 청담하고 한남이에요. 사실 반포는 그 이상의 돈을 쓰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진 않아요. 잘 안 들어와요. 반포까지는. 반포는 딱 70평대, 80평대 일반 호수, 그러니까 평당 1억 정도 잡고 한 7, 80억 정도가 전 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포에서는 그 100억 가까이 그 실거래가 잘 안 찍히는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떤 형이 한남더위를 살다가 최근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81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매매로 갔거든요. 굳이 왜 갔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아이를 2명을 키우는데 한남동에서 뭐 맨날 그 라이딩하고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3000세대 또는 2000세대 이런 단지가 자기는 더 좋은 것 같다 해서 그걸 선호하면 또 한남동에서 또 이사를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좀 더 프라이빗하고 부자들이 더 많이 모여 살고 하이엔드 아파트 가고 싶어 하면 반포에서 한남동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여기도 대형 평형대가 있고 거기도 대형 평형대가 있고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반포 80평 정도 매매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또 못 살 건 또 아니니까. 물론 거기서는 상방이 훨씬 더 열려있긴 하죠. 여기 펜트는 또 완전 또 가격대가 다르고 거기는 모두가 다 대형 평형대고 이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100몇십억 이상의 금액을 쓸 때 반포를 선택하는 사람보다는 한남이나 청담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긴 한 것 같아요.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분들이 여기를 좀 선택할 여력이 높겠네요. 학령기에 자녀를 둬도 한남, 청담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경 안 써요, 그거를. 그리고 유학 보내면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학원 뭐 라이딩? 그냥 기사 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젊은 부부들끼리 좀 아는 부부들이 있는데 아이들 라이딩 전용 기사를 뽑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라이프 스타일과 선택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소득 수준 등등등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어떤 게 옳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테라스는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와인 파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쓰면 한 20명이 파티해도 되겠어. 조용히 여기서 한 파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서울타워가 해질 때 보면 진짜 예뻐요. 노을 들 때 보면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바라보면서 와인을 한 잔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레미안 원베일리 펜트를 찍기까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요? 제가 여기 반포 일대 부동산을 거의 20군데, 30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절당하고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 여기 소개해주신 부동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수도피님이 섭외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 소개해주신 부동산 분도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저희는 잘 촬영을 했고요. 저번에 레미안 원베일리 30평대 촬영할 때 도와주셨던 레미안 114 부동산입니다. 반포레미안 퍼스티지에 있는 부동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나도 미리 얘기를 하지. 나 아는 형 계약을 거기다가 딱 줬으면 딱 좋았을 거 아니야. 81평 벌써 계약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사 다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알았으면 소개를 좀 시켜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미리. 그리고 흔쾌히 집 소개해주신 집주인분도 계셨었어요. 흔쾌히 이렇게 펜트 사시는 분이 자기 집을 이렇게 촬영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집주인분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주인분 지인분이 제 유튜브 채널 또 팬이라고 하셔서 또 명함도 주시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멜리 펜트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